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FA 최대호 중에 한 명이었던 최원태 선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이번 오프시즌 최대호 중 한 명이었던 최원태였는데 삼성과 4년 총액 70억 원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FA 시장 총액 이번 시즌 기준 FA 시장에서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1위는 100억 원대의 계약을 맺었던 SSG의 최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로 이적한 엄상백이 4년간 78억, 이번 최원태가 4년 70억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장현식 선수 58억 LG 트윈스로 이적을 했고요. 이러면서 굵직굵직한 FA들은 이제 행선지 이동 및 재계약을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부럽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축하를 하고요. 이제 시선은 나머지 선수들, 남아있는 어떤 이제 작은 FA 규모의 선수들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이글스 팬분들은 당연히 이제 하주석 선수를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겠죠.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제가 봐도 재계약이에요. 재계약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절대 하주석 선수에게 오버페이를 할 확률도 없고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주석 같은 좌타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 말이죠. 유격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리그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KBO 리그가 좌타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리그예요. 좌타자들, 좋은 좌타자들을 많이 구비하는 것이 리그의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거기에 반해서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멤버 중에 사실상 좌타 자원이 없습니다. 레귤러급 중에는 문현빈, 최인호, 황영목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뭔가 프로 레벨에서 확실히 한 시즌을 보여준 적은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밖에 좌타, 대타 자원으로는 이두윤, 김인환, 권강민 같은 선수들, 신뢰할 수 없는 선수들이죠. 사실 타석에서는 그렇게 믿고 볼 수 없는 좌타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초반에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던 하주석을 양적인 측면에서 구비해 놓는 것, 쌓아 놓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우준의 백업 유격수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윤 선수 한 명이잖아요.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면 하주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이 외야수로의 이제 포지션 변경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하주석 선수 개인이 일단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당장 FA에 나간 선수인데,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유격수로 출전을 했던 선수인데 바로 이렇게 중견수로 외야수로 포지션 변경, 중견수로 포지션 변경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중견수도 불가 판정을 받으면 사실 코너 외야로 가기에는 하주석의 타격 실력은 검증된 것이 거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라고 보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본인 아직도 유격수 도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금 다른 팀으로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유격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선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일이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사인앤트레이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주석의 사인앤트레이드에 관심을 보인 팀이 한 2팀 정도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우선 사인앤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타 팀들은 왜 이 선수를 외부 영입, 그냥 FA로 영입해서 보상 선수 주면 되는데 사인앤트레이드를 원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 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주석 대 타팀의 주전급 외야수 1대1 절대 타팀에선 하지 않죠. 하나 팬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좋은 기량의 주전급 외야수를 절대로 하주석 선수 한 명을 주고는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주석은 최근에 기량 하락도 조금 눈에 띄고 있고 나이도 이제는 31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선수예요. 반대로 31세까지 성장세를 이렇다 하게 보여주지 못한 선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수를 내어주고 주전급 중견수를 받아오는 건 그야말로 연금술사급이에요. 이거를 해내면은 손혁단장은 꽃가마 태워야 됩니다. 갓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될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인앤트레이드가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하주석 플러스 알파로 다른 선수를 모셔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건 플러스 알파가 선수가 아닙니다. 지명권이에요. 지명권을 얹어서
좋은 외야수를 얻어오는 트레이드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명권은 한번 살펴보면 하나이글스는 내년에 3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예년처럼 1픽, 2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명권을 내어주는 게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8위를 했으니 내년에 이제 3픽, 1라운드 픽은 좀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면 2라운드 픽이더라도 13픽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픽일 수가 있어요. 3라운드 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23픽이기 때문에 이 2라운드, 3라운드 픽도 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드래프트 픽과 하주석이 이제 합쳐져서 버무려져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가장 관심을 가질 팀은 어느 팀일까요? 당연히 키움 히어로즈죠. 하주석 선수는 연봉이 비쌀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롤 감소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키움 입장에서는 하주석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지명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키움 히어로즈는 최근에 지명권 수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키움은 실제로 김혜성 선수가 지금 높은 확률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포스팅 머니도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김희집 선수를 트레이드로 내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야가 지금 황무지이기는 하다. 그래서 뭐 하주석 선수를 붙박이 주전 유격수로 꼭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젊은 선수들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하주석 정도의 어떤 백업 내야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의 드래프트 픽 수집에 있어서 하나이글스가 그런 부분을 조금 긁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키움 히어로즈와의 딜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하주석 플러스 불펜 투수 자원, 좌투 자원이 되겠죠. 그 카드로 롯데자이언츠와의 가능성도 제법 있지 않을까. 롯데가 물론 이전에 이제 트레이드로 보강을 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유격수 포지션 수비 문제가 있었고 내년 주전 유격수가 아직도 박승우 선수인데 불펜 역시 정철환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좌완 불펜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글스가 뭐 제시할 수 있는 뭐 지난번에 여름에 김범수를 골자로 한 딜이 파통안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하주석 선수를 얹어서 거기에도 뭐 드래프트 픽을 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외야수를 또 좋은 야수 자원을 영입하는 것도 하나이글스가 받아오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느 때까지나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KT 위즈라든지 두산 베어스 같이 당장 내야가 필요한 팀과 하주석 1대1 뭐 트레이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하주석과 1대1 트레이드가 되면 즉시 전력감에 좋은 중견수, 좋은 외야수 받아오기는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주석 선수의 트레이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들을 한번 재미삼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발 이제 맘 편히 야구를 볼 수 있는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다 같이 야구 볼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